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いい方ですか？はい。一人のおばあさんが日本語で話しかけてきた。実はこれまでもたくさんの日本語をしゃべる台湾の人たちと出会ってきた。日本の方なんですか？いいえ、台湾人です。台湾の方で。はいはい。しかし私はリというもので、日本の名前は沢島です。日本人大好きです。だから今にも心の中では日本人だと思っています。今なんでも踊るのは歴史がどんどん進んでて、今の時代から言うとどういうあれかわからない、なぜ台湾とこういう形になってき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もわからない、本当にそれ多いと思いますね。若い人たちからもよく普段我々通常話をしてますと、朝鮮半島がなぜ北と南に分かれているのというその経緯を知らない人がほとんど日本で、日本のどの教科書を読んでもほとんど書いてないです。学校でも教えないし、むしろ先生方もタブー視して言わないと。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로이터 통신과 후지TV에서 보도된 두 가지 뉴스를 보고 그 속에 대만은 친일국이다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있었던 생각을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만이란 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의 침략과 식민 지배로 인해서 원주민 세력과 중국 본토 세력과 그 많은 식민 지배 세력들이 뒤섞여 있는 아주 애매한 민족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그 와중에 가장 마지막 식민 지배를 했던 일본이기에 단일 민족이었던 대한민국과 다르게 일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도 나쁘지 않았죠. 대만이란 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의 침략과 식민 지배로 인해서 원주민 세력과 중국 본토 세력과 그 많은 식민 지배 세력들이 뒤섞여 있는 아주 애매한 민족 구성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마지막 식민 지배를 했던 일본이기에 단일 민족이었던 대한민국과 다르게 일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도 나쁘지 않았죠. 잦은 식민 통치 세력이 바뀌면서 어느 나라가 와서 지배를 하던 간에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고마웠던 나라가 대만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현재는 대만이 중국 본토와 통일해야 한다는 중국 본토 지지 세력과 반중국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친일 세력도 존재하지만 반일 세력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이 항상 대만은 친일이라고 인식을 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맹목적으로 지지해주는 나라는 대만이고 자신들은 대만과 친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흘러가는 국제정세를 모르는 이런 일본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좁은 시각으로 국제정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두 기사를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의 기사입니다. 차이 대만 총통은 일본 특사가 차이 총통에게 불신을 불러일으켰으며 차이 총통은 개방적일 것이라고 일본에 전한 일본 대사가 민망하게 차이 총통은 신임 일본 총리와 전화로 대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대만은 일본과 문화적 역사적 관계가 긴밀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대만이 아닌 베이징을 중국 정부로 인정합니다. 이탱이 전 대만 총통 추도식을 위해 방문한 모리 전 일본 총리가 금요일 타이페이에서 차이 총통을 만나서 스가 총리는 기회가 있다면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토요일 늦게 중국이 도쿄로부터 해명을 구한 후 일본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차이는 이 문제에 대해 전 모리 총리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현재 전화통화를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은 두 정상 사이에 전화할 계획이 없다며 차이의 발언을 반향했습니다.
일본은 1972년 중국을 위해 대만과의 외교를 끊었습니다. 대만은 1895년에서 1945년 사이에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중국이나 한국과는 달리 많은 대만인들은 일본의 통치가 미개발, 주로 농업은 대만섬의 진전을 가져왔다고 말하면서 일본에 대한 광범위하게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일요일 차이는 중국 항공기가 최근 대만에 접근한 것은 베이징이 전체 지역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후지TV의 뉴스 내용입니다. 스가 신임 총리가 집권한 후 그는 일본에 바이러스를 진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일본 토지 매입에 직면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중 약 513개의 홋카이도의 토지가 매입한 중국인들로 소유자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후지TV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수원, 산림, 자이대 기지, 공항 주변 토지 등의 외국인 매입은 일본 정부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됐다. 국방안보와 국민생계자원에 관련된 토지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입했다. 그리고 구매한 대부분의 국가는 중국 본토에서 왔다. 그중 산케이 신문의 수석 작가 미야모토 마사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홋카이도에 있는 도쿄돔 크기의 대지를 약 513개 중국 본토 기업이 매입해 홋카이도를 중국의 32번째 성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전통적으로 외국 자본에 의해 토지 매입을 규제하지 않았고 이를 제한할 관련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 투자기업의 공격적인 일본 토지 매입이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관리할 수 없으며 수년 동안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투자기업의 홋카이도에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것은 중국 본토가 홋카이도를 1대1로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거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에서도 믿고 있다. 사실 산케이 신문은 지난 1월에 노야호와 홋카이도의 도마코 마사이 땅이 1대1로 프로젝트의 연결고리로 간주되고 그는 친중파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가 취임한 후 스가 총리가 외국 토지 매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일본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 이 기사의 대만 댓글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일본인은 많은 미국 땅을 샀다. 장제스가 4개국과 일본을 점령하기로 합의했다면 홋카이도는 여전히 소련에 속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외국 자본은 일본에서 수원, 숲, 자위대 기지 및 공항 주변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잠자고 있습니까? 자위대 기지조차 판매 중이고 일본 정부는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다이오유 섬이 일본 것이 아니고 이탱이 전 대만 총리만이 그렇다고 말했지만 그는 매매는 양 당사자의 의지입니다. 누가 정치를 이용해서 판매를 강요합니까? 수천 명의 노동자가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는데 정부는 홍콩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집을 사도록 허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홍콩 사람들이 영국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고 대만의 민주당은 여전히 그들을 형으로 대합니다. 그들은 정말 보는 눈이 없습니다. 홋카이도는 150년 전 메이지 유신 당시에 일본에 점령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도 류크와 같습니다. 중국이 돈으로 땅을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자가 없으면 팔지 마십시오. 그래서 미군은 오늘날까지도 도쿄의 영공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일본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위대 기지도 팔 수 있는데 일본에서 팔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은 작은 일본의 원래 총기 사용보다 항상 세련됩니다. 그런데 왜 돈으로 산 물건이 도둑 맞은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국으로 돌려주세요. 만주, 칭타오, 상하이, 루슨, 다롄이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 되었습니다. 중국인이 샀는데 과거 일본인이 중국 바닥을 움켜쥐곤 했지만 반대로 누가 선이고 악인지는 분명하다. 일본은 과거에 하와이를 산다고 주장하지 않았나요? 두 기사와 댓글 반응을 보시면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인식에서는 대만이 자신들을 짝사랑하는 나라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만 대만의 환경도 바뀌고 있고 이젠 거꾸로 일본이 대만을 짝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